안녕하세요. 시원한 세무사 박정현입니다. 뜨거운 화제로서 증여재산공제 개정이 작년부터 이야기되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스타트부터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를 1억 원으로 올리겠다는 의논을 항상 되어 왔었는데 이제는 현실화가 되려는지 실제 개정안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오늘은 자녀에게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증여재산공제의 개정 부분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세법은 1년에 2번 정도 개정이 되는데요. 연초에 한번 개정이 되며 이때 법의 큼직큼직한 내용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름인 7월에 한 번 더 개정이 되는데 보통 여름에 개정되는 사항은 다음 해부터 개정될 부분을 미리 공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곧 세법 개정안이 올라올 시기가 되었는데요. 마침 7월 27일자로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작년부터 뜨거운 이슈였던 증여재산공제가 개정된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7월 4일에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보도 내용으로 보건데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내용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하기로는 1억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의 추가 공제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약간 아쉬운 금액인 1억 원의 추가 공제로 결정되었습니다. 우선 증여재산공제에 대해 한번 알아보자면 현재 직계 좀비속에게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 금액은 5천만 원입니다. 2014년도에 개정이 되었는데요. 그 전에는 3천만 원으로 굉장히 낮은 금액을 정해두고 있었는데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5천만 원으로 상향을 했고요. 2014년으로부터 벌써 10년이나 지났는데도 아직 5천만 원인 부분은 물가 상승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 되는 겁니다. 요 몇 년간 부동산 가격과 실제 물가가 많이 올랐죠. 그에 맞춰 증여재산공제도 작년부터 개정하겠다고 논의가 되었었는데요. 이번 개정이 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자금에 한해서 증여재산공제의 추가 한도를 주겠다는 방향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습니다. 그래도 현재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언론에서 꾸준히 언급하는 것처럼 비혼주의자와 아기를 낳지 않는 딩크족이 많아지고 있으니까 이제 그에 대해서 방어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 같고요. 합계 출산율이 0.78명으로 심각한 저출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에 따라 신혼부부의 비용 부담을 줄여서 결혼을 장려하고자 이러한 개정사항을 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당히 이례적인 개정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사회 초년생인 신혼부부가 주택의 전세자금이나 매매자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 보니까 이번에 개정되는 증여재산공제를 통해 부담을 좀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 5천만 원의 기본공제 금액에 추가로 1억 원까지는 인정을 해주겠다고 하니 총 1억 5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거죠. 현행 세법에서 부모로부터 1억 5천만 원의 자금을 증여받고 내야 하는 세금은 약 1천만 원 남짓인데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면 증여세는 한 푼도 내지 않게 되겠습니다. 추후 시행령이나 개정안이 어떻게 변동될지 모르겠지만 발표된 개정안이 쭉 유지된다면 만약 신랑 쪽 부모에게 1억 5천을 받고 신부 쪽 부모에게 1억 5천을 받는 상황에서 총 3억 원의 자금이 증여세 한 푼 없이 자녀에게 이전되는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개정사항 내용은 혼인신고 전후 2년씩 총 4년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적용해주겠다고 하는데요. 혼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증여재산의 반환 조건부로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좀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게 현금을 증여하지 않고 만약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에는 이제 반환 시에 취득세를 또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반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전에 증여한 후 이제 결혼식이 무산이 되는 등 증여재산 반환 가능성에 대해 고려를 해보면 안정성은 이제 현금 증여에 대해서만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인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거나 혼인하더라도 혼인 무효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한다면 무신고가산세나 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않고 이자 상당만 부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보도 내용으로 보았을 때 개인적인 생각은 결혼 자금에 하나여 라는 문구에 초점을 맞춰서 부동산 취득자금은 제외하고 결혼식 비용이나 신혼여행 비용 등으로 한정짓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상을 했었는데 개정안 내용을 보니 사용 용도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 짓고 있지 않아서 주택 마련에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혼인 시 결혼자금에 한해서 증여재산공제를 확대한다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저출산 비혼 문제가 두드러지는 대한민국에서 해당 개정을 통해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한정적으로 이제 혼인에 대해서 증여재산공제를 늘린다기보다는 기본적인 증여재산공제를 좀 많이 늘렸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요. 그렇지 못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